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 역시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른바 개 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부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 혼자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연휴 안심 순회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휴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오는 27일까지 평소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 혹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해 12월에 용인에서 70대 노인이 이웃 주민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라는 종의 개에 물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고요. 당시에 이 핏불테리어는 외벽이 없는 마당에서 녹슨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개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쇠사슬이 풀리면서 노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40대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역시 맹견에 물려서 전치 5주 이상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잇따르는 맹견 사고의 원인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 지난해 12월에 용인에서 그 핏불테리어에 물린 70대 노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 개의 주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정도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법원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핏불테리어가 굉장히 사나운 성질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핏불테리어는 처음에 그 쥐잡기 대회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쥐를 단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그러니까 그 용도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일부 사람들이 이제 투견으로 악용을 한 거죠. 아하. 근데 사실 핏불테리어도 어릴 때부터 교육만 잘 시키면은 이제 뭐 사육견이라던가 뭐 마약 탐지견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제공하는 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핏불테리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적합한 훈련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모든 개들이 다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사람을 무는 그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 핏불테리어를 애완동물로 많이들 키우시나 보네요. 뭐 핏불테리어뿐만 아니라 예. 뭐 스포셔 테리어라던가 이렇게 뭐 대형견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그 대형견 소형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소형견하고 맹견하고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나요? 어떻게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안 돼 그리고 리콜 훈련 등이 있는데요. 아하. 이거는 그 대형견 소형견 할 거 없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인의 말을 그러니까 즉각 듣고 이제 뭐 행동을 뭐 멈춰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로 부르면 바로 온다던가 예. 그런 게 좀 더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맹견들은 길들이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 뭐 태생적으로 성격이 사납다든지 이런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충분히 그 강아지 때부터 훈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교육만 잘 시킨다면은 좀 순한 개로 키울 수 있다는 것 꼭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개를 기르는 인구가 뭐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정말 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맹견의 주인이라면은 이 개를 무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뭐 펫티켓, 뭐 애완동물 펫, 그리고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을 합친 말인데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우선 산책 시에 목줄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뭐 타인을 항상 짖는다던가 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가 돼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그 산책 시에 이제 그 대소변 같은 경우에도 꼭 바로바로 즉각 치워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공공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이라던가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걸 유발하는 거는 어쨌든 막아야 하는 편이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뭐 이런 패티켓을 안 지키면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있습니까?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에는 이제 맹견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맹견법 내에 이제 그 품종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피플테어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런 개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이제 그 사전에 기질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개가 얼마나 공격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그 보호자의 말을 잘 따르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보고서는 이 개는 키워도 된다, 뭐 안 된다, 아니면은 24시간 입마개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제 그 처방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를 키울 때 매해마다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왜 사람의 증여세를 내듯이 이제 개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데 이런 맹견법에 있는 그 품종을 키울 때는 10배까지도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국의 사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뭐 체계적인 것은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이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그것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지에 어긋난다.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이런 사람들과의 안전한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공격성을 드러나는 개라면은 입마개가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성을 없애는 어떤 훈련이라던가 그러니까 만약에 방어적 공격성이라면 굉장히 공포심이 심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심을 없애주는 행동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개를 안 키우시면서 이런 강아지,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 견주들이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개인데 남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많은 개들이 뭐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뭐 짖는다던가 무는 일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뭐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얌전히 옆에서 걸어가는 개만 봐도 이제 충분히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반려견주 분이 이제 그 자기 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뭐 너무 심하게 짖는다던가, 뭐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선은 고쳐주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더 많아 보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개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시키면 되는데 개는 장난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주인의 경우도 뭐 입이나 손 등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떤 교육을 시켜야겠습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놀면서 그러니까 물고 노는 그 어떤 그런 놀이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작을 때는 그런 딱히 이렇게 피부가 뚫린다던가 피가 난다던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인분들이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마음껏 물도록. 예. 이제 강아지 때부터 사람 손을 물면서 놀면은 딱 단호하게 물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그때 노는 거를 멈추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노는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른 방으로 간다던가. 이제 너무 사람 손이나 발을 갖고 놀면은 바로 이제 그 저지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성견이 될수록 힘이 강해지는데 그것을 네. 이제 개는 인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앞서 그 피플테리어 사례 말씀드리면서 견주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관리 체계라든지 법적인 견주를 제재하는 법적인 제재가 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해외의 경우에는 그 맹년법에 의해서 그런 피플테리어를 키우려고 하면은 그 보호자가 혹시 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예. 네, 그 이제 얼마나 그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조사를 하고요. 이제 그 피플테리어를 키우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이 아이의 어떤 공격성을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자라면은 좀 이렇게 못 키우게 사육을 금지한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면 또 멋있기도 하고 든든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 국가에서는 개를 키우는 심사, 자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어허. 근데 이제 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라던가 그리고 예. 뭐 어떤 기본적인 훈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전 면허증처럼 개를 키울 때 사육 면허증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니더작센이라는 주에서는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필기 시험도 있고 실습 시험도 있어서 이제 그거를 패스해야지 이제 개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맹견이라는 것이 따로 종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나운 개들을 통칭해서 맹견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맹견법 내에 그 품종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통계상으로 봤었을 때 꼭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 품종들한테서 물린 사고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뭐 저먼 셰퍼드든 보더컬리든 뭐 치와와 말티스 다양한 품종들한테서 다 물린 어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부각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좀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람이 봤을 때 공격성이 있어 보이는 개들한테서 물렸을 때 더 부각이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인의 감시를 벗어난 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개를 흥분시키지 않고 조심히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등을 보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뒷걸음질로 그러니까 멀어지시면 됩니다. 예. 최대한 몸을 크게 뭐 움직인다던가 그런 건 자제해 주시고, 이제 뭐 갑자기 뒤돌아서 뛰어간다던가 그러면은 그게 더 개들한테는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쫓아가서 물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저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또는 어떤 그 경계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자극적인 뭔가 그런 움직임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아주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개를 부득이하게 집에 두고 외출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또 특이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개를 뭐 몇 시간, 20시간 이상 혼자 내버려뒀을 때 이제 개들이 이제 뭐 분리불안 증세라던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짖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웃분들한테 어떤 큰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디 아시는 분이라던가 어디 뭐 호텔이라던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제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가 충분히 어떤 물이라던가 사료라던가 모든 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최대한 이제 그 아시는 분이라던가 이제 뭐 친척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맹견을 비롯해서 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부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는 관광통역 안내사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가이드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나라 시간으로 밤 비행기예요. 우리나라에 새벽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많아서 피곤해 있는 상태고 해서 좀 최대한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제 안부 정도만 간단하게 묻는 편이에요. 화장실 먼저 갔다 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빡 이부 실라칸 꿀돌레 들루 까르나 스케줄 끼따 사나 빠다 이 정도로. 동남아시아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느릿느릿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무슬림의 비중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종교적인 제약이 많은 편이라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인사하는 방법부터 의상 착용하는 법, 음식 같은 면에서 돼지고기나 이런 금기시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챙겨줘야 되고요. 투어 나가기 전에 계획을 짤 때부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고기나 김치나 알고는 오는데 와서 먹어보면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또 맛이 또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이 직접 가져오신 뭐 양념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꺼내 드시거나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도시화된 그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힘든 점은 사소한 것도 다 가이드에게 다 물어봐요. 심지어 식당에서도 셀프 서비스라고 다 적혀 있는데도 좀 옆에서 계속 지켜봐줘야 된다는 좀 단점이 좀 있어요.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잘 가이드를 해줘서 좋은 걸 많이 보고 느끼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국가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거를 연결해주고 그 나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관광통역 안내사 일을 하고 계시는 박용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정부 차원으로 혹은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다룬 바가 있는 것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기존의 중국 국적 외국인 관광객 편중됐던 비율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이런 노력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곳이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이쪽 분들인데 재밌네요. 이런 우리가 못 들어봤던 것들, 그리고 안내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슬림 그 종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이 더 계속 개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신 우리 박용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은 저희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존의 밴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면요. 2부에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성 재활용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뭐 재활용이라든지 리사이클은 흔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친숙한데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이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그 업사이클이라는 거는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예. 그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던 이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폐자원에다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27일까지 3일 동안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경기 업사이클 페스티벌 2017을 개최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개최가 됐습니까?
네, 이번 경기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국내의 업사이클 기업의 우수 제품을 이제 소개 전시하고요. 예. 그리고 업사이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도와서 업사이클 문화가 확산되고 더불어서 이제 산업도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배웠는데 이것을 활용한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뭐 문화 확산이라든지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가 업사이클을 따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업사이클이 산업화되어서 수입 모델을 형성하는 등 매우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로 그 스위스의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5년 이상 사용된 트럭 방수천을 이제 업사이클해서 방수 가방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47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 500억 이상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 업사이클 산업은 2007년도부터 이제 국내 디자이너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3년입니다. 현재 한 100여 팀 정도가 이제 활동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는 폐기물 매립지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요. 예. 지난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은 이제 한 1.3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폐기물 재활용률은 한 59% 정도로 이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시작 단계인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해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업사이클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도 차원으로 업사이클 산업을 왜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예. 그러면 이번에 경기 업사이클 페스티벌 2017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이번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이제 열리는데요. 예.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업사이클 개념을 전문 작가들의 작품과 제품을 통해서 이제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1층 열린 광장과 5층 야외 정원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먼저 1층 열린 광장에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 브랜드인 코롱 레코드와 그다음에 자동차 폐가죽 시트를 이용해서 가방 등을 만드는 컨티뉴 그리고 상품 라벨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김지민 작가의 업사이클 작품 등 해서 13개 업사이클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5층의 야외 정원에는 일반 성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 체험 교실과 플리마켓, 그다음에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 도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군요. 예, 예. 이번에는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열리는 축제인데 이후에 경기도가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수원 서둔동에 그 서울 농생대 부지 안에 상록회관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사이클 플라자에는 이제 뭐 공방이나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 팩카페, 홍보관, 교육실 등을 설치해가지고 그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그리고 소재 발굴 및 DB 구축 등을 해서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설계를 마쳤고요. 금년 11월부터 이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내년 10월에 준공해서 2019년 3월달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성 경기도 재활용 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로 꼽혀왔는데 인천 역시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은 수도권이고 도시화가 돼 있어 전국적으로도 젊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예. 하지만 이런 인천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비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엔 전체 10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천 신주구 도심 간 고령인구 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할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천에 있는 군구별 인구 고령화 현황은 어떤가요?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인천 지역 기초단체는 인천 중구와 동구, 남구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등 총 5개 기초단체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중구가 14%를 기록했고 남구와 동구가 각각 14.3%와 18.6%로 집계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벌써 초고령 사회를 의미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수준을 넘겼는데 특히 강화군은 29.5% 수준에 달했습니다. 예. 앞서서 신도심, 구도심 간의 고령 인구 비율 양극화가 심하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8.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전국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비율입니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8.8%였고 서창지구 등 신도심이 있는 남동구도 10.7%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낮은 연수구와 가장 높은 강화군 간 격차는 3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신고도심 간 고령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이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인천은 낙후한 섬 지역은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생활 양식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고령 인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장기적 시각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 들어보죠. 인천광역시가 해양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항만과 군부대 철책 등이 가로막혀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인데요. 인천시는 최근 해양 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를 갖고 인천 지역 6개 해안가를 친수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과 인천항 내항을 비롯해
송도와 소래, 영종도와 강화도 등 6곳이 대상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엔 해양 레저 스포츠를 교육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됩니다. 인천항 내항 일대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해양 데크가 설치되고 내항과 월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됩니다. 예. 이외에도 인공 백사장 조성과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소식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